개딸도 그렇고 우리 강경 우파들도 그렇고 시끄러워. 그리고 괴롭혀. 한동훈 괴롭혀.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막 욕을 해. 우통 까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엮이고 싶으세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갈등이 양극단으로 가서 극우와 극좌가 마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진영인 양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리적 보수의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여러 가지의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 60년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게 이제 군사 쿠데타, 군사력이나 물리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주의 위기에 간다고 그래요. 투표장에서 민주주의가 전복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유명한 교수들이 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이재명이 선출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쓰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켜요. 이게 불법적으로 무슨 뭐 쿠데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출된 대표가 지 마음껏 권한을 씀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참다 에이스 그러면서 계엄령 때린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숨통을 오히려 튀게 해줬는데 극단적 세력이 득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면서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사실상은 소수인데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딸 전체주의가 마찬가지고 태극기의 강경 우파, 아스팔트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소수인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워낙 커. 그리고 시끄러워. 맞아요. 그리고 괴롭혀. 김진호 괴롭히고 김근식 괴롭히고 한동훈 괴롭혀. 막 욕을 해. 그 사람이 위축돼. 되게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라서 그냥 보고만 있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개딸도 그렇고 우리 강경 우파들도 그렇고 액션이 크죠. 전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었을 때 행패 부리고 고성방가하면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피하죠. 다. 맞대응 안 합니다. 그럼요. 목소리 더 크게 안 내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든요. 극자 극우들은 그냥 나는 모르겠고 우통 까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엮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왜 피하는 거는 우리 다들 알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아스팔트에 계신 우리 극우파 분들은 이 중도적인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한동훈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막말을 서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극단적인 저는 정치 문화인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그게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욕망과 이기심을 자극하는 정치가 이제 뭐 득세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차별과 배제의 정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맞아요. 이런 정치가 우리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돼버린 겁니다. 내가 지면 다 죽는다. 이재명이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윤석열이 되면 민주당 다 죽는다. 이러니까 거의 극단적 세력들이 생사를 걸고 하는 거예요. 제로섬 관계. 그렇죠. 그게 저는 제일 큰 지금의 극단적 문화의 저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도 김근식 교수님이 또 나서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원더 73 해야 돼.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그걸 믿고 또 저희 목소리를 또 신나게 낼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봐봐요. 민주당에 뭐 200만, 300만 당원이라지만 실제로 당대표 선출을 하든지 뭐 대선 후보를 뽑는다면 몇십만이 결집하면 걔들이 민주당을 장악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론 환경의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1인 미디어, 너튜브가 등장하고 또 다른 함정이 뭐냐면 가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그것들이 언제든 자기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너튜브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성향의 뉴스를 가장한 내용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자기 확신이 커지고 이제 그 동굴 안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송출하는 사람은 수익성 때문에 계속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또 후원을 해주고 계속 상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진보 쪽 너튜브도 있고 우리 쪽 극우 너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고 1인 미디어의 장점 정말 날 방송으로 가공하지 않고 편집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생생하게 옳은 소리를 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깨워주게 하는 건 바로 이 언더 73이 좀 모범이 돼서 유튜브
유튜브의 그런 해악을 우리가 좀 이제는 씻어내고 우리 김준우 위원장이나 우리 강 작가님 같은 경우가 TV에 안 나가도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꿈꿀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또 소중한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나쁜 유튜브 축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위원장님이 또 자주 나와 주셔야 그럼요. 저희 또 구독자도 많이 늘고 하니까 저희는 또 슈퍼챗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럼요. 언더73 중심으로 좋은 유튜브 운동을 합시다. 좋습니다. 사실 여기